네, 뭐 오늘 주제가 대부분 다 리오프닝, 뭐 일상으로 좀 회복되길 원하는 모두의 이제 간절한 마음이 주식시장에도 개별 기업들, 섹터들도 투영이 되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미디어 엔터 애널리스트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조정을 가격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며칠 상간에 이제 올라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2022년도 올해의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연간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엔터 산업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좀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제 1분기 저점을 지나서 2분기 기점으로 이제 업황 센티가 개선, 반등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3분기 본격적인 이제 업황 리레이팅과 이제 4분기 견조한 실적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설명이 그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상 1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1월 말, 2월 초까지도 이제 성장주로 대표되는 이제 엔터주들 그리고 일부 미디어들, 뭐 인터넷 게임까지도 이제 같이 좀 주가 조정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지금 한 2주 뒤부터 대략 엔터주들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실질적으로 엔터 본업의 펀더멘탈이나 실적 자체가 빠지는 그림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업황의 성장성으로 볼 때도 이제 K 컨텐츠나 K-팝의 글로벌 팬덤이 좀 늘어나면서 더더욱 이제 실적 자체는 좀 견조하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렇다면 주가 조정이 지속되는 부분은 좀 매크로적인 이런 수급 이슈에 기반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는 한 1분기까지도 좀 당분간 지속이 되고 2분기에 본업에 이제 대형 아티스트 컴백과 함께 이런 수급적인 이슈도 좀 일단락 된다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센티 개선과 함께 반등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간 문화 교류도 좀 뜸하고 힘들어하고 온라인으로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그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들이 좀 팍팍해져서 그런가요? 컨트리 리스크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유하게 잘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2022년도 올해의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핵심 키워드? 네. 평화의 날개? 뭐라 해야 될까요? 화합? 저는 일단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NFT 비즈니스, NFT?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근데 메타버스는 아직은 디바이스가 좀 정립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선도가 되면은 확 개화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콘서트부터 일단은 재개가 되는 걸로. NFT 비즈니스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상반기 내, 늦어도 이제 2분기 내에 이제 뭐 하이브를 비롯한 이제 여타 엔터사들도 이제 NFT 비즈니스 관련해서 좀 구체화될 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때 이런 구체화, 엔터 산업과 NFT의 결합이 어떻게 이제 진전될지는 좀 발표가 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를 활용한 좀 비즈니스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개별 기업 이제 좀 쪼개갖고 볼까요? 하이브부터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와, 이렇게 주가가 무거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뭐 기술적 반등, 뭐 이틀 전부터 조금 올라오긴 네. 했습니다만, 어제는 다시 밀렸다가 오늘은 오르고, 하루 밀렸다 오르고 이러니까 사람을 좀 지치게 하는. 근데 과연 지금이 바닥일 것인지, 지금 주식을 좀 사봐도 네. 괜찮을지. 저는 오히려 지금 담아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 이전에 11월 중순까지 뭐 잠깐 NFT 비즈니스 그리고 메타버스가 좀 산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하이브는 한 41만 원까지도 이제 고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30%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한 2달간 조정을 좀 면치 못했는데 사실상 빠진 이유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본업의 숫자가 빠지거나 뭐 산업의 업황이 둔화되거나 뭐 갑자기 글로벌 팬덤이 줄어들거나 하는 펀더멘탈의 이슈가 아닌 단순히 이제 매크로적인 이제 센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환경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조금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으로 이제 조성이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NFT 비즈니스랑 메타버스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NFT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좀 전개하기에는 법적인 제도나 이제 규제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두나무와 JV 설립을 필두로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빠르면 2분기 내에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익도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할 수 있다면 코인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쪽 산업에서 또 다른 이제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선도 업종의 선도주로서 충분히 뭐 지난번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까지는 주가의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고 위치도 네. 좋고 또 회복하는 데에 가장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렇죠. 하이브 뭐 그렇죠. 신곡이 나와준다면 더 좋겠지만 그 네. 글래미 그래미 어워드. 어워드 맞나요? 네. 네. 3월 네, 연기됐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일단 예정에 있고 신곡도 조만간 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죠. 딱 절기상 그래서 보면은. 사실상 4분기, 1분기가 좀 부재했기 때문에 네.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타사 아티스트들 그리고 타사 엔터사들도 이제 내세우는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2분기 때 좀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SM으로 넘어가 볼까요? SM 엔터테인먼트는 4세대 아티스트와 함께 준비된 미래라고 이제 평해 주셨어요. 리포트에 보니까. 네. 제가 쓴 건 아니잖아요. 네. 관련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상당히 그 작년에 에스파라는 신인 걸그룹이 좀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좀 되게 생소했잖아요. 뭐 또 네네네네. 다른 나 자아를 내세운 이제 메타버스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뭐 통칭하는 걸 4세대 아티스트라고 이제 뭐 제목을 해봤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냥 넘어간다면 네. SM은 이제 하이브 다음으로 차선호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역시 본업을 잘 하는 쪽을 제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일단 글로벌 팬덤, 아티스트에 대한 팬덤이 좀 두터워야 이 아티스트 IP 기반을 가지고 여러 컨텐츠 서비스를 좀 다각화하는 이런 사업의 확장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견조한 본업 모멘텀은 보이그룹 중에서는 NCT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걸그룹은 이제 신인이지만 빠른 앨범 판매 속도량과 이제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에스파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NCT 같은 경우는 12월에 일단 국내 오프라인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을 시작으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된다면 월드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적 모멘텀에 더해서 말씀드린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NFT 비즈니스 전개가 하이브 다음으로 좀 가시화가 높은 기업이 저는 SM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NFT 비즈니스 전개 그리고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디어유 플랫폼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활용까지도 디어유. 네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진화까지도 이제 겹쳐진다면 이제 연내 이런 본업 모멘텀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나 NFT 비즈니스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어유를 매칭시켜서 같이 좀 봐도 무리는 크진 않겠네요. 네네.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고 매 분기마다 이제 어닝 같은 경우는 더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이번 4분기까지는 OP 마진이 거의 뭐 3분기 때는 30% 정도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높게 보자면 40%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에서 구현되는 것들의 이익의 추정치가 좀 어마어마하게 상방에 열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네. 사실상 뭐 제조업처럼 제조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아니고 이제 팬덤이나 MAU나 알프나 이런 것들이 외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큰 산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적게 투자해서 많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서 저는 이런 쪽의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네네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가보죠. 뭐 이 트레저 네, 트레저는 컴백을 하고요. 네, 빅뱅의 신인 완전체? 네, 빅뱅 완전체는 사실상 어제 기사가 났는데요. 네. 공식 입장 발표가 났었고, 그 탑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네, 해서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네. 2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빅뱅 그리고 블랙핑크 그리고 하이브의 뭐 BTS까지도 나온다면 2분기 때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이런 글로벌 팬덤을 지닌 아티스트들은 월드 투어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YG 같은 경우는 네, 블랙핑크 더불어서 이제 빅뱅의 모멘텀까지도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계속 또 복귀를 하고 네.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포인트군요. 네. 트레저는 네. 보이그룹인가요? 네네, 보이그룹이고, 작년부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거의 뭐 밀리언셀러에 근접하게끔 많이 앨범 판매도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또 신인 걸그룹을 또 YG에서 데뷔를 시킨다고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자가 500만 명 가까이 되는군요. 네네. 2월 15일에 컴백. 트레저. JYP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볼까요? 4분기 실적 평가라든지 2020 올해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4분기 실적 추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3% 늘어난 51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1% 늘어난 138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네. 한 컨센서스 정도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상치만큼. 네네. 그래서 사실 JYP 같은 경우는 OP 마진을 거의 20% 후반, 뭐 20% 중반에서 후반까지 매 분기마다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업체이긴 합니다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신인 그룹의 대비와 뭐 이런 것들 제작비들의 증가로 인해서 좀 다소 원가 단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원가 상승률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소폭 좀 전분기 대비 둔화가 될 수가 있겠다. 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한 3팀 정도가 데뷔를 해요. 그래서 12월에 이미 보이그룹이 데뷔를 했고 걸그룹 하나 그리고 저희 작년에 라우드 프로젝트 SBS에서 싸이씨와 공동 기획했던 거기서 이제 선발된 친구들의 보이그룹들이 또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3팀 정도 신인 그룹이 데뷔가 되고 사실 JYP 같은 경우는 걸그룹이 유명하지만 그런 부족한 보이그룹을 이제 라인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 니쥬, 있지? 네. 이거 외우기도 참 어려워요. 저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넷플릭스 컨텐츠 OTT도 네. 많이 이제 주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는 좀비물이 이제 런칭을 네. 했잖아요. 뭐 보도는 계속 그 글로벌 탑 순위에 랭킹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연관성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좀 심드렁합니다. 네. J 컨텐츠리라든지 네. 그런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글로벌 OTT 업체가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국내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더불어서 이제 오징어 게임, 지옥, 뭐 관련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연달아 좀 히트를 치면서 K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 작품의 편성 수도 많이 이제 연간으로 증가를 제작을 하는 편이고요. 동시에 이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등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진출하면서 이런 작품을 판매하는 판매 단가 역시도 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Q와 P가 동시에 그로스가 나오고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작품의 제작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별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단순히 이제 오리지널보다는 자체적인 이런 IP 라이선스를 보유
보유를 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제작사 딴에서는 아무래도 이익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작 형태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반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쭉 설명을 해주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미디어 엔터 4세대 애널리스트 안진아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